자, 그래서 현대시를 해볼까요? 현대시는 어디 18페이지. 오늘 4편 합니다. 4편. 원래 5편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 날 화요일에 썰을 너무 풀었어. 그래서 4편밖에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썰을 안 풀잖아요? 그러면 엄청 일찍 끝나요. 그래서 첫 번째 시부터 눈물부터. 자, 눈물 보시면 뭐가 들어있어요? 제목에 대상인가요? 자, 근데 이제 눈물의 한정에서는 이거 정서라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슬픔 때 흘리는 게 눈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서라고 이제 판단되면 뭐 찾으라고 했죠? 정서가 읽히는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가기 전에 이 시는 그냥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는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아셔야죠. 그래서 작품의 감상 거기 아래쪽에 있는데 요거 한번 살짝쿵 읽어보시면 한 줄만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시인이 어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견디어내며 쓴 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눈물은 슬픔의 정서가 맞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결국 어린아이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슬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눈물을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찾으면 되거든요. 화자 찾아주시면 화자 나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면 돼요. 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입니다. 자, 덜어는 옥토,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래요. 근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주체가. 그러니까 무엇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요거를 끝까지 읽으셔야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눈물이에요, 눈물. 스토리 먼저 하고 들어가시면 눈물입니다. 아, 정현이 안녕. 정현이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저요? 네. 아니요. 어제 굉장히 있었어요. 어제 있었어요? 네. 무슨 일 있었는데요? 말해드릴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노력이 결실을 보는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했냐면 봐, 눈물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기름진 땅의 작은 생명, 그러니까 어떤 씨앗과 같다. 그래서 죽은 아이로 흘리는 이 눈물은 자, 이게 끝이고 이게 마지막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게 다시 시작일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씨앗이 다른 생명을 품는 것처럼 다른 생명으로 화할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감내하고 참아내고 극복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흠도 티도 금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흠도 없고요. 티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수하고 완전한 거. 그게 나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이 전체. 그것은 오직 이뿐, 이것뿐. 이것이 뭐예요? 눈. 자, 그래서 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때. 자, 재는 때. 그래서 이거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멘트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것뿐, 눈물뿐.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나한테 가장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부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 자, 다시 대상 나오죠? 당신이 있어요. 이 당신은 아름다운 나무의 꽃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꽃이 시드니까 뭘 주셨어요? 열매를 주셨어요.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독교적 가치관. 그렇게 꽃과 열매를 맺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웃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죠. 눈물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보실 때 꽃하고 웃음이 같은 거고 열매하고 눈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꽃하고 열매는 어떤 관계죠? 자, 꽃은 아름답긴 하지만 금방 지고만은 일시적인 존재. 그래서 꽃과 열매로 봤을 때 꽃은 부정적인 존재. 열매는 꽃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어때요? 더 생명을 널리 퍼뜨릴 수 있고 더욱 오래오래 가는 존재. 그래서 열매를 더 가치 있게. 자, 그것처럼 웃음이 같은 거니까 눈물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에게는 꽃과 같은 순간적인 기쁜 웃음을 주셨지만 그 후에 뭐 했어요? 열매와 같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눈물을 주셨고. 그리고 이 열매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죽은 아이가 나한테 기쁨을 너무 많이 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 걸음마를 처음 하던 그 순간, 말을 처음 하던 그 순간. 근데 그런 순간들의 기쁨은 순간적이고 이제 나한테 슬픔을 주게 됐는데 이 슬픔은 그 기쁨들보다 훨씬 가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참아내는 심. 우울해지죠? 네. 오래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 해볼게요. 인간적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눈물의 함축적 의미는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이죠. 자, 그리고 5년, 6년의 자연의 변화와 신의 삶에 대해서 제시한 10월 토대로 연결지어 정리했죠? 목소리 왜 이러니? 자, 그리고 그 다음 시는 김수영 씨거든요. 요 김수영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김수영은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도 빈출 시인이거든요. 수능에 사실 가장 많이 출제됐었던 시인이 김수영입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의 키워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시민의 끝없는 자기.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의 모든 시에 관통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이 일단 뭔가요? 소시민이? 소시민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소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또 남학생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가는데 저기 후미진 골목에서 그냥 등치 큰 여자애들이 등치 작은 한 중학생 아니 한 초6 요 정도 되는 여자애의 돈을 뺏고 있는 거야. 목격했어.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 이렇게 지나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외면하고 할 거야? 정인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정인이라면 진보만. 아, 경찰에 신고야? 걔가 이렇게 되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어. 눈이 마주쳤어. 못 본 척 할 거예요? 해야죠. 못 본 척 해요? 저분 현수지 않나? 맞지? 아닌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본 척 할 거예요? 우리는 못 본 척 저도 못 본 척 할 거예요. 네. 그냥 도와주는 게 근데 그게 맞잖아? 하지만 왜 우리는 도와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럼 힘이 없잖아요. 괜히 했다가 걔네가 후드 패고 이렇게 막 주고 막 매일 와서 뺏고 때리지 마 오늘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소심이에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의를 보게 되죠. 근데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왜요? 나한테 피해 올까 봐. 그래서 나한테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잘 반응하지 않아요.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줘요? 잘 안 나서줘요. 왜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시민이에요. 근데 봐요. 시인은 김수영이 생각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상에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수영은 그런 시를 쓰고자 했어요. 근데 그런 시를 쓰고자 하는 시인이
이런 소심일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고발하고 이렇게 안 넣을 거잖아. 그냥 재수없게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네, 편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그래. 뒤돌아서서 저기 멀리 떨어져서 경찰에 신고해 주면 돼. 그런데 시인은 그러면 안 되죠. 글 쓰는 사람 자기한테 솔직하고 정직하게 글을 써야 되는. 근데 소시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시민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반성하는 그런 시인. 김수영 얘기 괜찮나요? 얘기 좀 더 해줄까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소시민성을 가지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때 납북을 다녀요. 그래서 그 6.25 때 북한 군들이 많은 문인들을 납치를 하거든요. 이때 역시 김수영도 같이 끌려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무슨 뭐 트럭에 싣고 간다든지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가요. 걸어서 북으로. 근데 이제 중간에 가면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도망가죠. 근데 이제 눈치 보다 도망가요. 근데 걔 끌려가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왜 끌려가냐면 이제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분들도 다 이제 소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가 이제 눈치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요 분위기가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황이 북한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이제 김수영은 조금 늦게 용기를 내요. 그래서 도망 나오는데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참 갔었어. 그래갖고 이제 나무로 내려오는데 이제 산 거짓골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국군한테 잡혔어. 그래서 국군한테 얘기를 했죠. 나 서울 사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다. 알겠냐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김수영 알아요? 모르잖아. 뭐야? 그 짓거를 하고. 그래서 뭔가 간첩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잡혀가요. 그리고 어디 가냐면 포로수용소였지. 감수성 예민한 시인이 전쟁 상황에 포로수용소에 수용을. 6.25 때 포로수용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네. 자, 다른 전쟁도 되게 참혹하겠지만 6.25 때 포로수용소는 훨씬 더 참혹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포로수용소에서요. 그 포로들이 두 패로 갈려요. 공산주의자와 그리고 반공 포로들이 갈려요. 다 북한군들만 있는데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어느 쪽이 다수였을까요? 아니 반공 쪽이 훨씬 더 다수예요. 이게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념적으로 이제 뼛속까지 다 물들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 몇 안 됐겠죠. 그런 사람들은 간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일반 병사들은 그냥 전쟁 나가라니까 나갔겠죠. 아니면은 끌려와서 전쟁 나가고. 그래서 얘네들은 야 공산주의 때문에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런 전쟁터에 끌려 나왔다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죽임, 살인적. 그래서 언제가 제일 위험하겠어요? 밤이 제일 위험해요. 밤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죽이고 아침에 이제 그 화장실도 퍼센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 퍼센식 화장실 벌어져.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데 김수영이 있어. 그래서 그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라는 시에 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PTSD 정말 오지게 왔겠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런 소시민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꾸 끊임없이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령도 이 소시민의 자기 반성이 들어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요 사령이라는 시를 보시면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수능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제목이 뭐죠? 상황이죠. 영혼이 죽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는
나. 여기서 가면 돼요. 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합니다. 자, 활자는 활자가 뭐죠? 글자죠. 아마 책 혹은 책 안에 있는 사상, 이념 혹은 교과서 이런 것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반짝이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를 말해. 근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은 나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자유를 말하나요?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자와 나는 대조적인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벗이요. 벗은 친구죠? 벗이 활자겠지. 자,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자, 우리는 언제 고개 숙이고 들어요? 잘못했을 때, 반성했을 때. 그치? 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활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아니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을 반성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자, 그래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이해할게요. 이건 옆으로 뺄까? 자, 그래서 황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돌병 아래 잡초도. 그리고 담장에 푸른 페인트 빛도. 그래서 여기서 보실 만한 게 푸른 페인트와 그리고 고요해요. 그래서 더 고요함도 이 고요함. 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푸른색 페인트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페인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페인트는 뭐죠? 어딘가 색칠을 하는 거죠. 그쵸? 푸른색 페인트로 색칠하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 아닌 게 파란색이 되겠죠. 그럼 파란색은 어떤 색이에요? 대부분 뭔가 희망의 색, 평화의 색, 밝은 색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평화적이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 그런데 그게 파란색으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이 살았던 시기 언제죠? 선호 1959년. 언제 때입니까? 독재 정권 때요. 이승만. 자, 이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는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또 고요도. 이 고요도 마음에 들잖아요. 세상이 잘못된 거 투성이에요. 부패한 거 투성인데 너무 고요해요. 너무 조용해요. 물론 나조차도 고요해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대의 정의도. 그대의 정의. 그대는 활자죠. 활자는 정의를 말해요. 그리고 또 자유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섬세도. 근데 우리는요, 나는요, 우리는요, 섬세합니다. 자, 섬세하다는 건 무슨 뜻이요? 조각상이 있어요. 섬세한 조각상과 그렇지 않은 조각상이 있어요. 넘어졌어. 뭐가 망가질까요? 당연히 섬세한 게 망가지지 않겠어요? 세밀하게 조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섬세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약하다라는 얘기. 나약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게 소심이 있어요. 우린 너무 섬세해서 너무 나약해. 자, 그래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 이 욕된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하려고요? 행동하려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요. 이승만 독재 정권 때 정부를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느 날 행방불명. 다시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행동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 욕된 교회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 수미 상관돼 있죠? 우스워라 나의 영.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심성에 대해서 우스워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 비웃는 태도. 그걸 뭐라고 해요? 지읒, 지읒, 지읒. 자, 조, 정. 이런.
자기를 비웃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시민에 대한 반성. 이렇게 반성했잖아요. 반성했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의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현상 특징 됐고, 그리고 주제 보시면 부도덕한 현실과 소시민의 죽은 영혼 비판. 혹은 지식인의 죽은 영혼 비판. 자, 그리고 이것만은 꼭은 타는 목마름은 다음에 또 할 거니까요. 그리고 2번 1에서 3행의 의미.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자유의 가치, 자신이 아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인가? 이건 이게 제가 다 수고해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자, 11시고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금수의 시장 표현 더 있어요. 자, 이 시는 이제 사실 김수영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예요. 폭포. 그리고 이 시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김수영의 시 정신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를 쓰고 싶냐? 바로 이 폭포 같은 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폭포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김수영. 자, 그래서 폭포도 한번 볼게요. 폭포. 자, 제목은 대상이죠? 대상이면 대상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속성을 정리하자. 얘 같은 경우는 속성을 정리하면 끝나는 시거든요. 자, 그래서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는 거기에서 또 갑니다. 자, 그리고 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상을 찾으라고 했죠? 근데 제목이 대상이면 사실 볼 필요도 없이 이게 대상.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폭포는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 고든 절벽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부정적 현실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죠. 그래서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딱 정할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러니까 향한다는 방향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목적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항상성을 지니죠. 쉬지 않아요. 그리고 고매한 정신처럼 그러니까 폭포는 뭐죠? 고매한 정신. 고매한 정신처럼.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시정신이에요. 김수영이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쉬지 않는 존재. 자, 그래서 시가요, 문학이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규정되면 안 되고요. 목적을 가지면 안 되고 방향을 가지면 안 돼요. 문학이 목적과 방향을 가지잖아. 되게 무서워져요.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실을 덮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 쓰는 작가는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방향성을 가지면 안 돼요. 당연히 뭔가 정치적. 알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쉴 사이 없이 떨어지죠. 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진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자, 그래서 폭포는 언제 떨어져요? 밤이 되면 떨어져요. 자, 밤은 얘기하고 있죠. 금자나도 인가도 없어요. 뭔뭐도 없어요. 조사를 잘 보라고 했죠? 언제도 없다라는 말을 쓰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근데 이것도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바로 뭐예요? 부정적 현실의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존재.
바로 바른 소리, 고든 소리를 하는 존재. 자, 고든 소리는 소리예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르죠. 이게 시의 역할이에요. 시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해줘요. 그럼 얘기해주면 뭐가 바뀌는데요? 사람들이 잘못된 걸 고치려면요. 제일 처음에 잘못된 걸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요. 내가 변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현재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변하지 않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든 소리. 그래서 그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불러요. 연쇄적으로. 이게 김수영이 생각하는 시였어요. 자, 그래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서 폭포 취하고 싶은 거죠? 마음에 두지 않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거지. 그럼 나태와 안정은 또 뭐냐? 내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화자의 모습이겠죠. 이게 결국 소심이죠. 자, 그것들을 뒤집어 놓은 채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폭포. 됐나요? 멋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제로 바로 가시면 그냥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인 삶의 추구. 그냥 이런 분이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았겠어요. 자, 그리고 1번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꼿꼿한 비판 정신을 형성한 시어는 바로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고든 소리겠죠. 좀 더 길게 하면 밤이 되면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리고 소시민적이고 안이한 삶의 태도를 형성한 시고는 여기죠. 나태와 안정이지.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자, 그리고 벌써 오늘의 마지막 시였어. 이게 첫 시간이라 담백하네요. 자, 그래서 요 시는 껍데기는 가라. 근데 사실 요거는 많이 쉬운 시라 어렵지 않은 시예요. 그래서 신동엽의 시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신동엽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인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과 상황이 나와 있죠. 자, 읽어볼게요. 자, 화자를 또 찾아보시면 화자 없어요. 거기서 가면 됩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가래. 자, 그리고 4월도 알맹이만 낳고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의 대조는 알맹이죠. 자, 근데 이제 대조적인데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얘가 부정, 그리고 얘가 긍정이겠죠. 이렇게 간단히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사실 또 역사를 모르면 좀 어려운 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4월도 알맹이만 낳고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4월 하면 딱 떠오르는 4.19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4.19도요. 껍데기는 가고요. 그게 알맹이만. 그럼 알맹이는 뭘까요? 그럼 4.19의 정신. 그래서 자유를 향한 평화를 향한 독재 타도를 향한 민주주의 혁명이죠. 그 정신만 남고 그 껍데기는 그러면 얘네들의 긍정적인 면을 뗀 쓸데없는 부정적인 형식적인 혹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동학령 곰나루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야. 그 동학 농민운동에 역시 그 정신만 남고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 그 부정적인 거 다 사라져요. 동학 농민운동 왜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민중의 한 거죠. 못 살겠다, 못 먹겠다. 그러니까 임금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왜냐면 임금한테 상소문 올려봤자 중간에서 다 커트하거든요. 그냥 직접 보고 앞에서 읍소하겠다, 무릎 꿇고 하겠다. 이게 무슨 국가전복을 위해서
임금을 끌어내려고 갔던 프랑스 혁명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근데 갔는데 어때요? 이걸 폭도들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미 힘이 없어진 조선이 일본의 손을 빌려서 진압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학살당합니다. 학살. 근데 어쨌든 그 동학농민운동의 정신만 남겨서 자 그리고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정신만 가지고 순수한 것만 가지고 자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가 나오는데 자 얘네들이 홀딱 벗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역시 순수한 모습. 이게 우리 민족에 대한 대유법이거든요. 자,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 초래청이 어디냐면 결혼하는 곳이에요. 결혼하는 곳에서 뭐 했어요? 맞절했어요. 뭐 했어요? 결혼했지.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 민족이 합쳐지는 거야. 하나로 화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통일하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약간 번외적으로 요거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해요. 아사다라고 아사니.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영탑뿐 아니라 이 무영탑이라는 소설 자체가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설화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불국사에 탑이 있어요. 알죠? 가봤어요? 불국사? 네. 요즘 경주로 수학여행을 안 가니까. 자, 다보탑이랑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 다보탑과 석가탑 중에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영. 50%의 확률이네요. 찍어봐요. 뭘까요?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의 또 다른 이름이 무영탑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최고의 석공인 아사단이 불국사의 탑을 만든다는 석가탑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스카웃돼요. 근데 이제 절 안에서 탑을 만드는 일이라 부정의 탑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돌 쪼고 기도하고 돌 쪼고 이런 느낌. 그래서 아내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절에 들어가는 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으니 그 절 앞에 불국사 앞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아마 탑이 올라가면 그림자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고 내가 돌아올 시를 가능하면 돼. 우리 금방 만나자. 이렇게. 그래서 절에 들어가고 아사녀는 그 절 앞에 연못으로 매일 출근하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탑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녀가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다. 아사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비관해서 연못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아요. 근데 이게 스포일이죠, 제목이. 무정탑. 그림자가 없는 탑. 그래서 반면 아사달은 무사히 탑을 완공시켰던 거예요. 탑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림자가 안 비쳤던 거죠. 그러니까 햇볕에 그림자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용. 그리고 돌아온 아사달이 아사녀를 찾았지만 이미 죽고 난 후였어요. 그래서 아사달이 비관하며 그 연못에서 아사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끝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화합해요. 통일하자고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디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러니까 이 알맹이하고 연결되는 게 흙가슴이겠죠? 흙가슴 뭡니까? 어머니의 그런 품처럼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또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그 흙가슴만 남고 그리고 그 모든 쇠 붙이는 가라는 여기 있죠? 이 쇠 붙이는 뭐겠어요? 쇠로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파괴와 폭력과 뭐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바로 4.19의 정신과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된 통일 조국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지. 자, 뭔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주제로 가십시다. 주제는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 자, 그리고 시간의 상징성 다 말씀드렸고요. 대조적인 시어는 껍데기랑 알맹이겠죠? 그리고 동일한 시구는 뭐 얘기 안 해도 반복하면 뭐 한다고요? 운율 형성하고 주제 의미 강조를 한다. 자, 그래서 현대시는 여기서 끝!